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또 산타클로스 변장을 하고 애들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이게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애들이 눈치를 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선물 받으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애들 눈치 못 채게 산타클로스 변장을 하려고 현관문 밖에서 막 주섬주섬 산타 복장을 갈아입고 있는데 하필 또 위층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놔두고 계단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놔두고 갑자기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는지 옷 갈아입다가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어쨌든 저만 조금 힘들고 민망하면 가족들이 행복하니까 만족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주중 EPL 경기 9경기 분석 내용 말씀드리고 제가 예상하는 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랑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이 되는 경기들만 여러분들이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토토가 없어서 주중 경기 분석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었어서 기존에 공유드렸던 프로토 경기들보다는 많은 분석 내용 전달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광고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광고를 넣어야 저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16,000원을 쏜다 이벤트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경기 토트넘 대 브라이턴. 토트넘은 지난 첼시전에서 윌리앙에게 멀티골을 내주면서 2대 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퇴장까지 겹치면서 3경기 출장이 정지돼서 박싱데이에 손흥민 선수를 볼 수가 없죠.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히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올려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그 자리는 아마 세세뇽 선수가 채울 것으로 보이는데 나이도 어리고 공격적인 면보다는 약간 수비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릭센 선수는 팀을 떠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무리뉴 감독에게 말한 만큼 웬만하면 기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서 세세뇽, 알리, 모우라의 케인 원톱이 예상이 되고 그 밑으로는 뭐 다이어와 윙크스 선수가 예상이 되는데 다이어 선수 요새 폼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많은 점유율과 슈팅을 가져갔지만 유효 슈팅이 없이 득이 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공격에서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무파이어와 코놀리를 투톱으로 세워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난번 셰필드와의 경기보다는 유효 슈팅이 조금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10승 7무 2패로 승과 무가 많이 나왔던 배당입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9승 3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토트넘 홈에서 3경기 심판을 봤었고 토트넘은 1승 1무 1패의 기록을 했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브라이턴의 원정 경기 한 경기 배정이 됐었고 브라이턴이 1승을 기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어쨌든 저는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가긴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득점의 경기로 가기엔 손흥민의 공백이 크다라고 보이고 국내 배당 1.39배당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똥배이기도 하고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 경기를 가져간다면 토트넘의 일반 무승부 3.95배당을 가져가거나 토트넘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무승부 3.35배당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65번 경기 본머스 대 아스날. 본머스는 지난 번니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번니의 로드리게스 선수에게 경기 종료 직전 헤딩골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주전 센터백들의 부재가 커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나다나케와 스티븐 쿡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이밖에 너무 다니엘스, 해리 윌슨, 스미스도 부상이고 리코 선수도 퇴장 징계로 인해 출전이 불가합니다. 본머스에게는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요. 아스날은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경기를 보여줬고 스쿼드 또한 재미없는 경기,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하려고 내보낸 스쿼드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을 해서 첫 경기이고 올 주전 스쿼드로 승리를 위한 게임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4-3-3 전술로 오바메양, 라카제트, 페페의 오페라 라인을 필두로 기행두지, 토레이라, 샤카로 받치고 때에 따라 외질의 교체 투입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백에는 소크라티스와 루이스 선수를 바칠 것으로 보여요.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스쿼드로 예상이 됩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1승 1무 4패로 패가 많이 나왔던 배당입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4승 4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본머스의 홈과 원정 한 경기씩 총 2경기에 배정이 돼서 본머스는 1무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아스널의 홈 경기 한 번 배정이 됐었고 아스날은 1무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이 오랜만에 제대로 된 경기를 할 걸로 보이고 부상자가 많은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오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또한 지금까지 너무나 쓰레기 같은 경기를 보여줬던 아스날이기 때문에 일반 본머스 패배당에 1.82배당이 들어와 있어서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은 배당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경기에서 좀 더 위험은 크지만 고배당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머스 플러스 1점 핸디패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7번 에스턴 빌라 대 노리치. 아스톤 빌라는 지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홈에서 1대3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수비가 너무나도 엉망이었던 게 패배의 원인이었죠. 이번에도 수비 라인에는 변화가 없이 나올 것 같고 공격에서는 존 맥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게 커 보입니다. 웨슬리를 원톱으로 트레제게 그릴리시, 코드지아 선수가 웨슬리를 받쳐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릴리시 선수에게 공격 전개 작업에 있어 볼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아스톤 빌라의 장점인 측면 공격 활용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리치는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굉장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고 최근 5경기에서 지거나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모두 한 골 이상씩은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스날과 레스터시티와 무승부, 사우스햄튼, 셰필드, 울버햄튼을 상대로 1점 차로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력 면에 있어서 노리치가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6승 5무 3패로 승과 무가 많이 나왔던 배당입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6승 3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아스톤 빌라 원정 2경기 배정됐었고 아스톤 빌라는 2패를 기록했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노리치의 경기에는 아직 배정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 아스톤 빌라에 1.83 정배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면 아스톤 빌라의 정배당이 매겨질 만한 경기로 보이지가 않고 어차피 강등권 팀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승부가 나오는 경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배당적인 측면으로만 볼 때는 아스톤 빌라의 승이 좋아 보이긴 해요. 어쨌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프로토 위험도 높은 경기로 이 경기를 가져가신다면 1.83의 아스톤 빌라의 승배당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3.1배당의 아스톤 빌라 패배당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일반 패 예상을 하고 핸디캡은 코멘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9번 경기 첼시 대 사우스햄튼. 첼시는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3-4-3 전술로 윌리안의 활약에 힘입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이번 사우스햄튼전에는 다시 4-2-3-1 전술로 아브라함 원톱에 오도이와 마운트, 윌리안 그리고 그 뒤에 깡테와 조르진유를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센터백에는 토머리와 리디거가 예상이 돼요. 사우스햄튼은 지난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를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아스톤 빌라의 수비가 너무나도 개판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첼시의 라인업에는 사우스햄튼의 공격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11승 3무 4패로 승이 많이 나왔던 배당입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9승 4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첼시 홈과 원정 한 경기씩 총 2경기에 배정이 돼서 첼시는 2패를 기록했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사우스햄튼 경기에는 배정된 적이 없습니다.
이 경기는 첼시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경기이지만 역시나 일반 승배당 1.19배당으로 개똥배가 주어져 있고 핸디를 가기에는 -2 핸디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첼시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홈에서 2점 차이 이상의 승리를 낼 것으로 보고 첼시의 일반 승과 고배당 노릴 경우 -2점 핸디 무승부 3.95배당 예상합니다. 71번 경기 크리스탈 대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경기 뉴캐슬에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가 막판 알미론 선수에게 실점을 내주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역시나 골 결정력이 따라주지 않는 크리스탈 팰리스로 보이고 강팀을 만나도 멀티 실점 이상은 주지 않을 만큼 수비에서는 괜찮은 크리스탈 팰리스지만 공격에 있어서 팀플레이로서의 공격이 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하는 자하, 벤테케는 벤테케, 아이유는 아이유대로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웨스트햄은 지난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알레의 골로 0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나 골 결정력 면에서 떨어지는 웨스트햄으로 보여요. 이번 경기 안토니오와 알레 투톱으로 4-4-2 전술이 예상이 되고 오른쪽 윙백 라이언 프레드릭스가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해서 사발레타 선수가 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전 골키퍼 파비안스키가 출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13승 12무 18패로 패가 조금 더 많이 나왔던 배당입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4승 4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크리스탈 경기에는 배정된 적이 없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웨스트햄 원정 한 경기 배정됐었고 웨스트햄은 1패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결정력이 떨어지므로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크게 보고 있는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인 자하가 왼쪽 측면 공격을 맡고 있는데 웨스트햄의 오른쪽 윙백 라이언 프레드릭스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서 노장 선수인 사발레타가 출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사발레타가 젊은 피의 에이스인 자하 선수를 제대로 마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일반 승 2.0배당 나쁘지 않다고 보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일반 승 예상합니다. 일반 승 배당이 좋기 때문에 따로 핸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3번 경기 에버튼 대 번리. 이 경기는 전 경기들에 대한 언급 없이 안첼로티 감독 체제의 첫 경기에 홈에서 열리는 경기로 홈버튼이라고 불리는 에버튼이 승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킹과 히샬리송을 투톱으로 그 뒤에 버나드, 델프, 시구르드손, 톰 데이비스 예상이 되는데 번리의 최근 흔들리는 수비를 깨기에 좋아 보입니다. 반면 번리는 득점력 난조로 승리를 하더라도 한 골 이상의 득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로드리게스와 반스를 앞세운 타격 공격에 의해 타격 공격 외에 딱히 득점 루트가 없다는 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에버튼 역시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번리의 이점인 공중볼에서도 좋은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29승 9무 6패로 승이 자주 나왔던 배당입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11승 3무 7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에버튼 홈 2경기 배정받아서 에버튼 1승 1패, 원정 한 경기 배정받아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번리 홈 경기 2경기 배정받아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 에버튼 안첼로티의 첫 경기이자 홈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상대가 번리라는 점, 홈에서 번리를 만났을 때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이었다는 것으로 볼 때 이 경기 에버튼의 일반 승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에 비해 1.49배당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는 에버튼의 일반 승 축으로 가져가셔도 될 경기로 보입니다. 75번 경기 셰필드 대 와포드. 셰필드는 지난 경기 브라이턴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매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히 부상자도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몰려와서 막는 스타일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셰필드예요. 이번 경기 3-5-2 전술로 리스 무세와 맥번이 투톱을 세우고 미들에 좋은 활약을 펼쳐준 존 플렉이 이번 경기에 다시 돌아옵니다.
와포드는 지난 경기 맨유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데아의 기름손과 페널티킥에 의한 골로 와포드가 경기를 잘했다기보다는 그날 맨유가 좀 재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전 경기 홈에서 승리를 한 와포드지만 이번 경기 원정이고 미드필더의 두쿠레 선수가 이번 경기 결장을 합니다. 역시 원톱 디니를 앞세워 그 뒤에 듀로프와 두쿠레 선수 공백에 페레이라 선수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르 선수가 받쳐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31승 13무 9패로 승이 자주 나왔던 배당입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8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셰필드 홈에 한 번, 원정 2번 배정이 돼서 홈에서는 승리, 원정에서는 2무를 기록했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와포드 홈에서 한 번, 원정에서 한 번 배정받아서 모두 와포드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유리해 보는 경기이고 일반 승 1.63배당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핸디까지 보기에는 와포드가 패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강팀들에게도 그닥 많은 실점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봐서는 셰필드의 핸디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는 셰필드의 일반 승 좋아 보입니다. 77번 경기 맨유 대 뉴캐슬. 맨유는 지난 경기 와포드를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운이 너무나도 안 따라줬던 맨유이고 이번 경기 홈 경기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4-3-3 전술 예상이 되고 레시포드, 마샬, 그린우드 공격 라인과 그 뒤에 프레드, 맥토미니, 포그바 선수의 출전이 예상이 됩니다. 포그바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돌아왔는데 역시 포그바 선수의 센스 있는 패스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접전 끝에 경기 종료 직전 한 골을 기록해서 승리를 거뒀죠. 이 경기에서 캐롤과 조엘링턴, 투톱을 앞세우고 그 뒤로 알미론과 쉘비 선수가 받쳐줄 것으로 보여요. 역시 투톱을 향한 타겟 공격과 쉘비의 중거리 슛으로 경기를 풀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막시맹 선수가 없다는 게 아쉬운 뉴캐슬입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12승 2무 2패로 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배당입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7승 5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맨유 홈 경기 3번 배정받아 1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뉴캐슬 홈 경기에서 한 번 배정받아서 뉴캐슬 1무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맨유의 강력한 승을 보고 있고 포그바의 수비 뒤쪽으로 찔러주는 센스 있는 패스들로 인해서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여요. 맨유의 일반 승배당 1.24로 똥배당이고 마이너스 1점 핸디 승배당도 1.86으로 높은 편은 아니라서 이 경기는 가져가시려면 일반 승 1.24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이고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핸디 승을 가져가도 되긴 하지만 위험도에 비해 배당이 너무 좀 낮다라는 점이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맨유의 승 예상합니다. 79번 경기 레스터 대 리버풀. 레스터는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3대 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바디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마레즈 권도한 제주스에게 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기록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레스터 시티는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을 잡는다면 승점 차를 7점 차로 좁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리버풀은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했죠. 비행기로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카타르에서 연장전까지 치르고 온 리버풀이 체력적으로는 레스터시티에 불리해 보입니다. 파비뉴 선수가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메디슨 선수를 굉장히 괴롭혔었는데 이번 경기에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것도 리버풀에게는 아쉬운 점으로 보입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2승 5패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던 배당입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4승 4무 6패를 기록 중이고 레스터시티 원정 경기 한 번 배정받아서 1승을 기록했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리버풀 홈 2경기 원정 1경기 배정받아 3경기 모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의 파비뉴, 마티프 등 부상자들의 영향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 클럽 월드컵에서의 피로 누적이 경기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또한 레스터시티가 홈에서 리버풀의 승점을 따라잡기 위해서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커 보여서 이 경기 무승부에 축을 두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레스터시티의 승 3.25배당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레스터시티의 승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EPL 주중 9경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상하는 결과보다는 분석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시고, 내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 가져가셔서 조합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마무리 잘 하시고, 연말 과음으로 건강 해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